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거 참 관세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뉴스원에서 KB증권, 자, 삼성전자 반도체 상호관세 면제, 단기주가 복원 전망, 요렇게 오늘 오전 뉴스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상호관세 면제야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자, 경향신문 보시면 자, 속보로 반도체 관세 다음 주에 또 발표된다. 반도체 관세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된다. 자, 아이폰 관세도 발표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아이폰에도 관세가 시행이 된다고 지금 오락가락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스마트폰 관세를 부과한다. 어떻게? 요건 이제 상호 관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세가 아니라 품목 관세. 한마디로 말해서 제품별로 품목 관세로 어떤 반도체 품목, 뭐 스마트폰 품목 이렇게 품목 관세로 부과하겠다. 요게 이제 새롭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그러면 관세가 부과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세 가지 시나리오,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얼마 전에 트럼프가 요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대만에서 수입하는 TSMC 반도체에다가 최고 100% 세율을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론됐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거론됐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비율,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자국에서 생산되는 TSMC 같은 경우에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비율, 뭐 그런 걸로 측정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100% 뭐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TSMC하고 비슷한 똑같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이 반도체 관세 정책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삼성전자에게 가장 타격이 적은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TSMC, 뭐 하이닉스 다 마찬가지겠죠. 자, 이게 뭐냐면 자, 미국이 직접 수입하는 반도체에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장자님, 우리가 미국으로 직접 반도체 가는데 그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그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기업의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서버 아니면 PC 이런 완제품에 탑재가 돼서 미국에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건 반도체를만 수입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스마트폰이나 서버, PC에 탑재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당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만 들어가는 건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다만 이것은 오히려 미국의 어떤 뭐 서버라든지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 생산 공장을 미국에 보유한 기업들은 상당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자, 그러면 직접 미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반대로 이 반도체가 탑재되는 모든 제품에 어떤 그 미국이 어떤 수입 관세를 매기는 거, 모든 반도체만 들어가면 다 매겨 그냥 관세를. 요 시나리오가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제품에 적용된 모든 반도체, 뭐 하이닉스 반도체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 반도체, 대만 뭐 다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일 수가 있는데,
그 생산 국가를 미국에서 다 파악하고 관세를 적용하고 또 그 관세도 반도체마다 항목이 다르고 가격이 다를 건데 그걸 현실적으로 그걸 다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이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자,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반도체 관세, 품목 관세의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기업 또는 국가별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고려해서 관세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트럼프 정부가 모든 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상호관세 정책하고 상당히 정책적으로 유사한 선상에 있는 정책입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반도체 수출 및 미국의 어떤 생산량을 고려해서 세율을 매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TSMC를 비롯한 이 반도체 기업에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TSMC가 2023년 전 세계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웨이퍼 기준 한 1600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만 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정부 반도체 관세가 책정이 되면 최고 100% 이상의 세율이 결정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이기도 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물론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 이야기도 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국내 모바일 업계 봐야 삼성전자인데 이 들쑥날쑥한 미 정부의 관세 정책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품목을 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불과 하루 만에 이 상호관세가 아니야. 요거는 스마트폰은 품목관세야. 반도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스마트폰 이 뭐 선행 생산, 가격 인상, 뭐 공급지 이전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지금 삼성전자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중국 상호관세가 145%로 상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나오고 뭐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은 상호관세에서 제외돼. 그리고 이야기 나오는 게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이 품목 관세다. 이렇게 지금 또 홈페이지에 다시 올린 상태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서 50%는 베트남, 그 다음에 뭐 인도가 한 30%, 나머지가 20%입니다. 그래서 한국,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게 20%예요. 그 대부분 베트남인데 베트남 상호관세는 46%이긴 한데 이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호관세는 문제가 뭐냐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 품목관세 요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상호관세는 아니지만 품목관세가 됐는데 자,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로서 애플 입장에서는 상호관세는 안 됐지만 여기도 품목관세거든요. 미국에서 거의 지금 미국의 제가 알고 있기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한 60%, 70% 정도는 많게는 70%, 보통 한 65% 정도가 그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 시장 점유율이 65%고 삼성전자가 한 18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품목 관세를 하게 되면 애플 아이폰에 지금 이 관세를 높일 수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품목 관세는 상당히 적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타격이 누가 제일 많이 보냐? 애플이 볼 가능성이 높다. 왜? 미국
시장 점유율 2024년 4분기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애플은 65% 내외, 삼성전자는 18% 내외이기 때문입니다. 요구한 거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